무명 전설 결승이 끝난 뒤 가장 몸값이 크게 달라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위 후보는 성리입니다. 단순히 우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3일 결승에서 5,000점 만점에 4.7784점을 기록했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4만 윤육표를 받아 투표 점수 2,000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는 1억 원의 우승 상금이 실제로 입금됐고 제주도 세컨드 하우스 계약서에 사인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 촬영과 크루즈 팬미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승 직후 화장품 광고를 촬영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 번의 경연 우승이 방송 출연 공연, 광고 팬미팅, 음원 콘텐츠 제작으로 동시에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순위에서 성리를 가장 강력한 1위로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명 전설 톱 C7의 행사 출연료와 방송 출연료는 소속사나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순위는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순위가 아닙니다. 결승 전후의 인지도, 변화 팬덤 확대, 전국 투어, 후속 예능 출연 광고와 브랜드 지표, 우승 특전처럼 실제로 확인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누가 가장 큰 폭으로 몸값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비교한 순위입니다. 특히 이미 유명했던 가수와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절대 금액보다 상승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7위는 이창민입니다.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창민은 무명전설 이전부터 이미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가수였습니다. 2AM 활동을 통해 오랜 시간 방송과 공연 경험을 쌓았고 보컬리스트로서의 인지도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전설을 통해 얻은 효과가 작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트로트 시청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컸습니다. 다만 출연료 상승폭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원래의 출발선이 높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승 1차전에서 이창민은 767점을 받아 7위였습니다. 최종 결승에서는 이촉 위육산 올육점으로 6위를 기록하며 톱7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톱7 기자간담회에 참석했고 6월 27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그는 체중을 크게 감량했습니다. 무명 전설 녹화 당시인 1월에는 84kg이었지만 서울 공연 당일 아침에는 71kg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약 13kg을 줄인 셈입니다. 장한별과 성리와 함께 동방신기 무대를 소화하며 기존의 발라드 이미지와는 다른 퍼포먼스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창민에게 무명 전설은 이미 가진 이름에 새로운 시장을 붙여준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트로트 행사와 지역 축제까지 활동 방향이 넓어졌지만 무명에서 급상승한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하면 상승폭보다는 활동 영역 확대의 효과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에서는 7위입니다. 6위는 황윤성입니다. 황윤성은 결승 1차전에서 799점을 기록해 3위에 올랐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이룬의 800점에 뒤졌고 1위 성리의 859점과도 60점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점수는 3위TC 10.7점으로 전체 4위였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한 성적입니다. 특히 황윤성은 아이돌 경험과 트로트 활동 경험이 모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대 적응력이 높았습니다. 그에게 무명전설의 가장 큰 효과는 재발견입니다. 이미 활동 경력이 있는 가수라도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지면 행사 시장에서 이름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경쟁 무대에 등장하고 결승까지 살아남고 최종 4위라는 숫자를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름 앞에 무명전설 톱4라는 명확한 수식어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성리하루, 장한별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와 함께 톱7 활동을 이어갔고 후속 예능 전설의 사내에도 고정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월 15일 첫 방송된 전설의 사내는 전국 유료 방송가구 기준 2부
평균 시청률 4.1%, 분당 최고 4.5%를 기록했습니다. 동시간대 전 채널 1위에 올랐습니다. 경연이 끝난 뒤에도 황윤성의 얼굴이 계속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행사 출연료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화제가 아니라 이름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반복 노출입니다. 황윤성은 이 부분에서 확실한 수혜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미 트로트 시장에서 활동해온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 기준으로는 다음 인물들보다 조금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5위는 이룬혜입니다. 이룬혜의 경우는 순위보다 성장폭을 봐야 합니다. 결승 1차전에서 그는 800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리의 859점에 이어 2위였습니다. 황윤성을 1점 차로 앞선 결과였습니다. 최종전에서는 이조고금 8.57점으로 7위를 기록했지만 중요한 것은 톱7의 마지막 자리를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99명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에서 최종 6명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름값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였습니다. 이룬혜는 결승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대중적 검색량과 방송 노출 공연 기회에 변화가 큰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처럼 시작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참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명전설이라는 브랜드가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했고 MBN 공식 무대 콘텐츠에서도 톱7 멤버로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후속 프로그램 전설의 사내에서는 장한별, 이창민과 같은 팀으로 묶여 매주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경연 전과 달리 이제는 무명전설 톱7이라는 강력한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행사 포스터에 붙일 타이틀이 생기고 방송으로 얼굴을 기억하는 시청자가 늘었습니다. 공식 출연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변화는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룬혜는 최종 순위 7위였음에도 상승폭 기준에서는 5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위는 정연호입니다. 정연호는 결승 1차전에서 772점을 받았고 최종전에서 310점을 기록해 5위에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리나 하루처럼 강렬한 우승서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연호의 강점은 경연이 끝난 뒤 톱7의 공식 활동에 완전히 편입됐다는 데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전국 투어, 후속 예능까지 일정이 연결되면서 단기간에 방송 노출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5월 13일 결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인 5월 20일에는 서울 상암동 기자간담회에 톱7 멤버로 섰습니다. 6월 27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전국 투어 무대에 올랐고 7월부터는 전설의 사내에 출연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경연 참가자에서 콘서트 출연자, 기자간담회 주인공, 후속 예능 고정 멤버로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정연호처럼 경연 이전에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수에게 이런 변화는 큽니다. 출연료는 실력뿐 아니라 인지도, 티켓 동원력 방송, 노출 팬덤의 행동력과 연결됩니다. 정연호는 무명 전설을 통해 이런 조건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만 놓고 보면 상위권으로 평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3위는 장한별입니다. 장한별은 결승에서 352.382점을 기록했습니다. 2위 하루에 3 후보 사이 2.3점과의 차이는 불과 28.48점이었습니다. 우승 경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감을 유지한 셈입니다. 결승 직전 중간 합산에서도 장한별은 2631점으로 성리의 2784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결승에서 한번 잘한 참가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후반부 전체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장한별의 상승세는 방송 밖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브랜드 연구소가 2026년 6월 포털 검색량 상위 30명의 온라인 빅데이터 약 4억 ETA 49만 건을 분석한 K브랜드 지수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 장한별은 8위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자료에서는 약 4억 34만 건 분석 결과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지현과 이명웅, 다음이 장한별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출연료 자체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장한별을 얼마나 빠르게 주목하기 시작했는지는 보여줍니다. 검색 미디어, 소셜 반응,
커뮤니티 활동이 함께 커졌다는 것은 광고주와 행사 주최자가 확인하는 대중성의 지표와 연결됩니다. 특히 장한별은 기존의 보컬 실력에 무명전설 최종 3위라는 타이틀 전국 투어 후속 예능까지 더해졌습니다. 결승 2달 뒤 전설의 산의 첫 방송에서는 성리와 에이스전에서 맞붙었고 단 한 표 차이 승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중심 인물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은 이번 순위에서 3위입니다. 만약 앞으로 광고 계약이나 단독 공연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된다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6월 8위에서 7월 3위로 올라간 브랜드 지수 변화는 단순한 경연 직후에 반짝 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위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무명 전설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결승 1차전에서는 777점으로 5위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3호버스의 30점 전체 2위였습니다. 장한별을 28.48점 차이로 제치고 준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결승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4월 말 전설 가수와 함께한 대결에서 하루는 강력한 우승 후보 성리와 맞붙어 941대 559라는 점수로 승리하며 결승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우승자 성리를 실제 맞대결에서 꺾은 참가자라는 서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루의 강점은 출발점과 도착점의 거리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대중에게 이미 익숙한 스타가 상위권에 오른 것과 신선한 얼굴이 준우승까지 치고 올라간 것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이름 검색이 늘고 무대 영상이 소비되고 팬덤이 생기면 행사 주최자는 그 가수를 새로운 흥행 카드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게는 바로 이 신선함이 있습니다. 결승전 전체 실시간 문자 투표에는 114만 16531표가 들어왔고 유효표는 94만 8082표였습니다. 총점 5,000점 가운데 국민 참여 점수 비중은 3립이 200점, 즉 64%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최종 2위에 올랐다는 것은 전문가 평가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대중 참여에서도 상당한 힘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행사 시장에서 팬덤의 실제 행동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표하는 팬은 공연을 찾고 음원을 듣고 굿즈를 사고 지역 행사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 역시 6월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공연을 포함한 톱7 전국 투어 참여했고 7월부터는 전설의 사내에서 성리, 황윤성, 정연호와 같은 팀으로 활약했습니다. 경연에서 만들어진 인지도가 방송 종료와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연결됐습니다. 공식적인 출연료 공개가 없기 때문에 몇 배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명에 가까운 출발점, 최종 2위 성리를 꺾은 맞대결 서사, 전국 투어와 고정 예능까지 고려하면 상승폭만큼은 톱7 안에서도 가장 큰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위는 성리입니다. 성리의 변화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명 전설은 99명의 도전자로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마지막 생방송에서 단 7명이 최종 톱7이 됐고 성리는 그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는 859점으로 1위였습니다. 이후 히트곡 영상과 음원, 온라인 응원 투표 등을 합친 중간 점수에서도 2784점으로 선두였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4만 516표를 얻어 2000점을 추가했고 최종 4784점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날 방송 자체도 강했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유료 가구 시청률은 9.3% 순간 최고 시청률은 10.1%였습니다. 수요일 예능 1위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성리의 우승은 조용한 경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표가 넘는 실시간 투표가 몰린 생방송에서 만들어진 우승이었습니다. 이것이 광고주와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리에게 주어진 우승 특전도 일반적인 상금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금 1억 원, 신곡 음원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크루즈, 팬미팅 제주도, 세컨드 하우스, 우승자 이름을 건 프로그램 우승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제작이 걸려 있었습니다.
8월 초 성리는 실제로 제주도 집 계약서에 사인했고 상금도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 촬영을 진행 중이며 크루즈 팬미팅도 성황리에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우승 특전이 방송용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광고입니다. 성리는 우승 뒤 화장품 광고를 촬영했다고 후속 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광고는 가수의 몸값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사 한 번을 더 뛰는 것과 브랜드가 자신의 제품 이미지에 가수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전국 투어와 후속 예능까지 이어졌습니다. 7월 15일 시작한 전설의 산의 첫 방송에서는 장한별과 마지막 에이스전을 벌였고 단 한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경연이 끝난 뒤에도 프로그램의 중심 서사가 성리를 중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리의 가장 큰 무기는 우승 자체보다 우승 이후의 연쇄 효과입니다. 우승이 상금으로 연결됐고 상금과 함께 집과 음원과 팬미팅이 따라왔고 전국 투어가 이어졌고 영화와 후속 예능, 광고까지 연결됐습니다. 한 가지 수입원이 아니라 여러 수입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사 출연료 역시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협상될 이유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더구나 성리에게는 긴 무명 서사가 있습니다. 그는 2012년 가요계에 발을 들인 뒤 오랜 시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생활을 위해 도배 일을 배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무명전설에 참가했고 약 3달 뒤 일대 전설이 됐습니다. 시청자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우승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버틴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이런 서사는 팬덤을 강하게 만들고 팬덤은 곧 공연과 행사 시장에서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결국 이번 순위를 다시 정리하면 7위 이창민, 6위 황윤성, 5위 이룬혜, 4위 정연호, 3위 장한별, 2위 하루, 1위 성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출연료 절대 금액 순위가 아닙니다. 결승전과 비교해 누가 가장 큰 폭으로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였는지를 본 순위입니다. 이창민처럼 기존 인지도가 높았던 가수는 활동 영역 확대가 핵심이었고 이룬혜와 정연호는 톱7 타이틀을 통해 이름 자체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장한별은 실제 브랜드 지수 상승으로 방송 밖 영향력까지 확인됐고 하루는 준우승과 강한 팬덤을 통해 가장 극적인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리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4784점, 우승 24만 16표, 1억 원 상금, 제주도 세컨드 하우스, 크루즈 팬미팅, 전국 투어 영화, 후속 예능 광고라는 결과가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5월 13일 결승 이전의 성리와 8월의 성리는 같은 이름이지만 시장에서 평가되는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승세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경연 직후에는 누구나 화제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1년 뒤에도 지역 축제의 메인 무대에 이름을 올리고 단독 공연 티켓을 팔고 광고 계약을 이어가고 새로운 히트곡을 만들 수 있어야 진짜 몸값이 됩니다. 장한별의 브랜드 지수가 계속 오를지, 하루가 준우승 팬덤을 더 크게 키울지, 성리가 우승 특전을 자신의 장기적인 대표작으로 연결할지가 다음 승부입니다. 무명전설의 결승은 2026년 5월 13일 끝났습니다. 하지만 톱7의 진짜 경쟁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점수로 순위를 가렸지만 이제는 공연장 좌석, 행사 섭외 광고 계약, 음원 성적 팬덤의 움직임이 새로운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인생 역전을 만들어낸 사람,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이름값을 바꾼 사람은 성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리의 상승세가 계속 1위를 지킬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루나 장한별이 앞으로 더 높은 몸값으로 역전할 것이라고 보시나요?